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의 그 내부 저장소에 파일을 쓰고 읽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. 먼저 책은 읽기가 먼저 되어 있는데 파일을 써야지 읽을 수 있으니까 일단 쓰기 코드를 먼저 작성하고, 그리고 내가 쓰기 한 그 파일을 읽기로 다시 읽어와서 로그로 찍는 코드까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책 1.3의 내부 저장소 파일 쓰기라고 있는데요. 그쪽 코드를 한번 따라서 타이핑을 해볼게요. run write text file. 순서대로 약간 이름이 다를 수는 있어요. 디렉토리를 문자열로 가져오고, 다음에 내가 쓰게 할 파일 이름을 역시 문자열로 가져오고, 마지막에 내용, 파일 내용을 문자열로 가져와서 이 write text 파일 함수가 파일을 앱의 내부 저장소에 작성을 해줄 텐데요. 그 내부 저장소라는 의미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작성한 앱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디렉토리를, 첫 번째 파라미터인 디렉토리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. dir. 여기에, 아이고, 이 두 개가 겹치네요. 여기는 디렉토리라고 쓰겠습니다. 책이랑 똑같이 할까요? 그냥 이거 순서를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여기 디렉토리, 여기도 디렉토리. 디렉토리가 문자열로 경로 값이 넘어올 텐데 여기다가 파일 객체로 변환해서 dir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파일 객체로 변환하는 이유는 이 문자열로 된 경로만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 writex 파일 첫 번째 파라미터로 우리가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일단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파일 객체로 경로를 집어넣어 주면 우리가 이 파일 객체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if 요 dir 디렉토리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. exist 체크를 해서 없으면, 있으면 얘가 true를 리턴하고요. 없으면 false를 리턴하니까 여기 not을 붙여서 없으면 이라고 해줄 수 있고, 없으면 요 dir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날려줄 수 있어요.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ir, 하나는 dirs가 있는데 요 dirs를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.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. 혹시 이 페이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,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가 aaa, bbb, cc가 있어요. 근데 요 dir이라는 함수를 썼을 때 내가 aaa 이 경로를 이렇게 쭉 줬어요. 줬는데 중간에 pbb라는 디렉토리가 없거나 aaa라는 디렉토리가 없어요. 그러니까 aaa 밑에 pbb 밑에 ccc 디렉토리인데 이 사이에 있는 디렉토리가 없을 경우는 이 dir 함수는 요거 자체를 생성을 못합니다. 마지막에 ccc 디렉토리를. 하지만 dirs는 중간에 있는 디렉토리가 없어도 모두 다 생성을 해줍니다. 그래서 꼭 dirs를 쓰시면 되고요. 다음에 라이터에는 파일 라이터, 파일을 쓰는 자바 IO 패키지라고 되어 있죠. 파일을 써준 도구입니다. 그래서 이 파일 라이터에는 경로랑 다음에 파일 네임을 넣어주면, 우리 경로는 이미 여기서 파일 클래스, 아니, 파일 객체로 변환한 다음에 제가 이게 한 번에 녹음을 해야 되는 거라 편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좀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양해 주시기 바라고요. 아무튼 요
디렉토리를 경로를 받아서 일단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생성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파일 라이터로는 파일을 실제 쓸 건데 경로랑 전체 경로를 주면 되는 거예요. 풀 패스. 그래서 디렉토리랑 파일 네임을 여기 파일 네임을 같이 이제 전달해 줬고요. 여기서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뭐 풀 패스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좀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다 풀 패스를 던져주면 알아보기 좀 더 쉽겠죠.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더하기 연산자를 쓰기 싫다면 만약에 문자열 템플릿을 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여기다 슬래시 여기 달러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보기 쉬울까요? 네. 둘 중에 더하기 연산자가 쉬우신 분은 더하기 연산자를 쓰시면 되고요. 문자열 템플릿이 쉬운 분은 문자열 템플릿을 사용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라이터 이제 쓰기 도구 파일 라이터라는 쓰기 도구를 열었고 이거를 버퍼라는 걸로 감싸주는 거예요. 이거는 속도를 쓰기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버퍼에다가 라이터 여기다가 요 라이터 쓰기 도구를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 버퍼를 통해서 라이트를 해주면 뭘 해주는 거죠? 저 컨텐트를 쓰게 해주면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. 다 썼으면 사용한 다음에 클로즈를 호출해서 이걸 이제 파일을 읽고 쓰는 도구를 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물론 채널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고요. 이 스트림은 사용한 다음에 꼭 클로즈를 호출해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. 물론 이제 try with라든가 다른 구문을 써서 그 자동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라이터를 생성하고 버퍼에 넣고 실제 파일의 내용을 쓴 다음에 내가 사용했던 도구는 닫아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닫는 순서는 버퍼를 그냥 닫아주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쓰기를 한 다음에 읽기를 해야겠죠. 읽기를 하려면 앞에 코드가 아마 read text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run read text 파일 여기는 아이고 오타가 많이 나네요. 여기는 전체 경로 풀 패스를 스트링으로 넘겨주고 다음에 내용을 반환값으로 받을 거예요. 그죠? 이 경로에 가서 파일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 경로에 가서 파일 내용을 읽은 다음에 호출한 측으로 넘겨주겠죠. 그래서 일단은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죠. 파일이 있는지. 파일은 풀 패스. 그래서 if 만약에 파일이 없을 수 있잖아요. 없으면 나시면 그냥 빈 공백 값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은 널을 넘겨줘도 되겠죠. 널을 넘겨준다면 여기는 널러블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빈 공백 값을 넘겨주면 될 거고요. 이제 파일이 있으면 밑에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. 이제 읽는 도구인 리더를 열어야 됩니다. 파일 리더를 열어야 되고요. 파일 리더 파일 리더에 이 파일을 넘겨주면 됩니다. 파일을 그리고 역시 똑같이 버퍼에 담고 버퍼드 리드가 되겠죠. 리더 계열의 아이고 버퍼드 리더에다가 리더를 이렇게 담아주면 되고요. 다음에 임포트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부터 코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
요 템프라는 건요. 우리가 이제 저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그 파일의 내용을 한 줄씩 읽어올 거예요. 지금 이건 그 문자열 파일, 텍스트가 들어있는 텍스트 파일을 읽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한 줄씩 읽어올 건데 한 줄씩 읽어와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요 템프에 저장된 값이 널이 넘어오는 순간이 있어요. 그러면 파일의 끝까지 간 거거든요. 그래서 널이 넘어오면 그만 읽고 이제 종료하기 위해서 이 템프라는 임시 저장소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두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 있죠. 발이랑 바 쓰는 게 헷갈리실 텐데 이게 바로 두 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. 리절트는 버퍼드 뭐 하는 거지? 리절트가 이제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를 써도 되고 버퍼를 써도 되는데 일단 버퍼를 한번 써볼게요.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버퍼만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. 빌더는 나중에 쓰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. 버퍼는 쓰지 못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. 그래서 버퍼를 쓰시면 되고 물론 종류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공부하는 과정이시니까 요 템프는 이제 요 아래쪽에 while 문이 하나 동작할 텐데요. while true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. 무한 루프를 돌면서 요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요 파일을 읽을 텐데 파일을 리더에 담고 리더를 다시 버퍼에 담았잖아요. 그래서 버퍼를 통해서 읽을 텐데 요 buffer.readline이라는 놈이 있어요. 파일에 줄 단위로 읽어요. 그래서 이거를 템프라는 곳에 미리 저장을 해놓고 만약에 if 템프가 널이면 while 문을 빠져나오면 됩니다. 널이 아닐 경우는 이거 else 문 안 붙여도 되죠. else로 돼 있는데 일단 그대로 해볼게요. result.append temp를 넣어주면 되고요. 요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네, 코드가 틀렸네요. 저기 어디냐? 책의 코드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. 그 append 여기 템프가 버퍼라고 되어 있네요. 버퍼가 아니고 템프입니다. result.append 템프를 해서 요 스트링 버퍼로 선언해 놓은 요 변수에다가 한 줄씩 읽는 걸 계속 더하는 거예요. 근데 한 줄씩 읽은 걸 더하다 보니까 새로운 줄을 표시하는 뉴라인이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다 한 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끝에다가 append 난 세 줄이야 라고 이렇게 역슬래시 n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혹은 요게 좀 헷갈린다. 그럼 여기 안에서 그냥 더하기 문자를 사용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. 근데 이제 스트링 버퍼라는 걸 썼으니까 스프링 버퍼에서 지원하는 요 append를 사용하면 연속되는 문자를 다 더해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버퍼를 다 썼으니까 buffer.close 닫고 return result를 해주면 되는데 result는 스트링 버퍼잖아요. 여러 개의 문자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트링 버퍼이기 때문에 스트링 버퍼를 다시 문자열로 변환해서 날려주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write 텍스트로 문자열을 한번 써보고 그리고
리드 텍스트로 그 쓴 파일을 읽어와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 코드는 다 됐는데, 내부 저장소 경로를 가져와야 돼요. 그래서 내부 저장소 경로를 가져와야 되는데, 이 내부 저장소 경로는 제가 책에다 안 써놨나 보네요. 아, 책의 사용법만 써놨군요. 내부 저장소 경로는 가져오는 함수가 없습니다. 없어서 여기 보면 dir이라고 쳐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. 여기서 files dir이라고 있을 거예요. 이 files dir이 내부 저장소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 다른 게 있나? 네, files dir. 그래서 이 files dir을 쓰고 이 files dir이 보시면 아이고 리턴이 파일 객체로 리턴 되잖아요. 근데 우리는 이 문자의 경로를 더해줄 사용할 거기 때문에 files dir 점 absolute pass를 해주시면 됩니다. absolute pass. 그래서 우리가 저장하려는 디렉토리 이름은 그냥 dir이라고 할 거예요. 헷갈리니까. 디렉토리는 내부 저장소에 절대 경로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. 다음에 컨텐츠에는 뭘 넣어볼까요? 내용. 파일명이 먼저 있어야겠네요. 파일명 파일 네임에는 first.txt로 할게요. 그리고 컨텐츠 내용에는 파일 내용 쓰기 두 줄 정도만 할까요? /n을 해서 새로운 줄 01 안녕하세요 02 아이고 02 두 번째 줄입니다. 요 내용을 일단 먼저 쓸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쓰기 함수는 write text 파일이 있죠. write text 파일에다가 디렉토리를 넘겨주고 두 번째가 뭐였죠? 헷갈리네. 파일 네임 first text 파일 네임 마지막에 내용을 이렇게 넘겨주면 일단 파일 쓰기를 하겠죠. 자, 이 상태로 파일 쓰기가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. 잘못되면 오류 메시지가 뜨겠죠. 자, 그리고 참고로 내부 저장소는 따로 권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로그 창을 하나 켜놓고 특별하게 오류 메시지는 안 나오죠. 네,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 같네요. 자, 정상적으로 실행됐으면 오류 메시지가 없다는 거는 여기가 실행됐으니까 이 두 번째는 얘를 주석 처리하고 read 텍스트 파일로 쟤를 읽어서 로그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read 텍스트 파일 다음에
리절트에다 읽은 파일을 담고 여기는 풀 경로를 적어줘야 돼요. 디렉토리 더하기 이 디렉토리 표시 더하기 파일 네임을 넘겨주면 되겠죠. 읽어온 다음에 로그.d로 파일 내용 로그.d로 여기다가 리절트를 찍어주면 될 것 같아요. Alt 엔터로 임포트 하시고 이렇게 실행을 해서 로그에 파일 내용 쓰기 안녕하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 찍히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보면 코드가 틀렸네요. 코드가 어디서 틀렸지? 요 제가 템프가 널이 되려면 널러블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했군요.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파일 내용 쓰기 안녕하세요 두 번째 줄입니다가 정상적으로 찍히죠. 여기 보니까 체계의 코드를 좀 수정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요거는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